엄마, 잠깐 연락 돼? 생활비 때문에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예정보다 늦어지는 건 용서 못한다? 어? 뭐야, 그 얘기 하려는 거였어? 진짜 너란 애는 참. 매달 월급 들어오는 25일에 딱 맞춰서 150씩 보내. 딴소리 하기만 해봐 너. 아니, 그 얘기가 아니야. 그럼 뭔데? 월급날이 다음 달부터 25일에서 5일로 바뀐대. 그래? 그래서 이번 달은 일단 25일에 50 정도 보내두고 5일에 또 돈 들어오면 나머지 100에 좀 더 보태서 20 정도 더 보낼게. 뭐라는 거야? 그렇게 됐으면 25일에도 딱 150 보내고 5일에도 또 150을 보내야지. 안 그래? 아니, 그렇게 보내면 한 달에 300을 보내는 꼴이 되는 거잖아. 그럼 아예 다음부터 300씩 보내면 되겠네. 그건 좀 아니지. 지금 네 업무량을 2배로 늘리면 되는 거잖아. 아니 엄마, 그럼 오빠한테도 생활비 좀 보태라고 해. 뭐? 오빠가 나보다 더 잘 벌잖아. 게다가 본가에서 사니까 나보다 더 여유 있을 거 아니야. 어머, 얘 좀 봐. 말하는 게 그게 뭐니?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무슨 소리야? 네 오빠는 말이야, 친구가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 넌 어차피 친구도 없는데 그만큼 돈이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남은 만큼 생활비로 보태서 쓸데없이 돈 낭비 안 하도록 해주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억지 쓸 거야? 이게 억지 쓰는 거야? 그게 아니면 뭔데? 하여튼 항상 그랬던 것처럼 25일에 150만 원 보내. 그리고 5일에 돈 들어오면 또 나머지 150 보내고. 그렇게는 못해. 뭐?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나라고 매달 150이라는 큰 돈을 언제 가지고 보낼 수는 없어. 뭐라고? 너 지금까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그런 말 해도 되는 거야?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고 10년 동안 내가 무슨 마음으로 매달 150만 원씩 보내온 건지 알아? 나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본가에서 살고 있는 오빠도 좀 보태라고 그래. 뭐? 같이 동거하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본가로 돌아왔을 거 아니야. 애초에 엄마도 일 안 하고 있지 않아? 김현주! 나는 아무리 너처럼 쓸모없는 자식이라고 해도 버리지 않고 키워준 엄마야. 지금 그 은혜를 생활비로 갚게 해주고 있는 거라고.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 나한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돈이나 계속 보내. 알겠어? 김현주! 너 왜 고작 50만원밖에 안 보냈어? 오늘 150만원 보내라고 했잖아. 빨리 나머지 100만원도 보내! 얼마 전에 말했잖아. 월급날이 매월 5일로 바뀌니까 일단 25일에 50만원 보내고 월급 들어오면 남은 100만원에 20만원 더해서 보내겠다고. 그걸로는 안 된다고 했지? 오늘 150 보내고 5일에 또 150 보내고 앞으로는 300씩 보내라니까? 그렇게는 못 해준다고 했잖아. 왜 엄마 생각만 밀어붙이는 건데? 나도 내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상 돈을 줄 생각은 없어. 너 진짜 적당히 안 해? 5일 되면 무조건 나머지 250도 보내. 그렇게 안 하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분명 보내라고 했어. 야! 250만원 어쨌어? 왜 120밖에 안 보낸 건데? 당장 나머지 돈도 보내! 아니, 내가 언제 300씩 주겠다고 했냐고. 진짜 그만 좀 해. 그건 내가 할 말이지. 약속을 어긴 건 너잖아. 난 알겠다고 한 적 없다니까? 300 안 보낸 것에 대한 벌은 나도 생각해놨어. 뭐? 벌? 이미 준비 다 해놨어.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150만 원이라고 해도 생활비 치고는 진짜 많이 보내는 거야. 이 이상 달라고 해봐야 난 절대 그렇게는 못해. 현주야, 우리 연 끊자. 뭐? 갑자기 왜 이래? 돈 안 보낸 것에 대한 벌이야. 가족회의에서 너랑은 연을 끊기로 결정해서 오늘 이사했어. 가족회의? 그래봐야 엄마랑 오빠밖에 없잖아. 이혼한 아빠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분명 나도 포함시킨 게 아닐 거 아니야. 당연하지. 네 처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려는 건데 당사자를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사를 갔다니 무슨 소리야? 그럴 돈이 어디 있다고? 뭐? 엄마는 돈이 있으면 무조건 다 써버리잖아. 어차피 저축해놓은 돈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사 비용을 낸 건가 싶어서.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너랑 연 끊을 건데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이제 나보고 어쩌라고. 이사 간 곳이 어딘지 알고 싶으면 매달 150씩 보내던 거 300으로 늘려. 또 그 얘기야? 네가 300씩 보내겠다고 하면 연 끊을 일도 없고 이사 간 집 주소도 알려줄 거야. 가족을 잃고 싶지 않으면 말 들어. 3일 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 현주야, 나야. 오랜만이네. 다영 언니. 오랜만이에요. 밤늦게 연락해서 미안해. 아니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오빠랑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있잖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네? 설마 오빠가 뭔 짓 했어요? 실은 네 오빠뿐만이 아니라 너희 어머니도. 엄마요? 그 둘이 왜요? 오늘 이삿짐을 싸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거든. 네? 일 끝마치고 돌아왔더니 이미 둘 다 거실에 있더라고. 동거를 끝냈을 때 너희 오빠한테 열쇠를 돌려받긴 했는데 따로 만들어둔 게 있었나 봐. 설마 그럼 언니네 집으로 이사 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 이미 헤어졌고 동거도 끝난 거라고 다시 설명을 했는데 너희 오빠는 헤어진 적 없다고. 그래서 열쇠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고 어머니도 며느리로 받아줄 테니까 오늘부터 같이 살자는 말을 하시더라고. 앞으로 자기들 먹여 살리라는 말까지 들었어. 대체 그게 뭐예요? 하여튼 둘이 한눈판 사이에 귀중품만 챙겨서 일단 도망 나왔어. 혹시 몰라서 혼인신고 못하게 하려고 도장까지 싹 다 챙겨서 나오긴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혹시 갈 곳이 없으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별로 가족 같지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제 가족이 민폐를 끼쳤잖아요. 오빠랑 엄마는 저랑 언니가 서로 연락처를 아는 것도 모를 테니까 일단은 피난처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난 본가도 멀어서 진짜 막막했거든. 그럼 미안하지만 신세 좀 질게. 김현주! 너 끝까지 300 안 보내겠다 이거지? 내가 확 연 끊을까 하다가 그래도 그간의 정을 봐서 딱 3일 동안 더 기다려주기로 했어. 연 안 끊기고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고 싶으면. 아, 엄마 마침 연락 잘했네. 응? 어머, 드디어 300을 보낼 생각이 드니? 내가 싫다고 하면 연 끊겠다는 거지? 맞아. 알겠어. 그럼 나도 이사 갈게. 뭐? 엄마랑 오빠 지금 다영 언니네 집에 있는 거잖아. 어? 우연히 목격한 사람이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아, 뭐야? 들켰나 보네. 지금 이사하려고 가고 있어. 와도 안 들여보내줄 거거든? 아니, 난 다영 언니네 집으로 이사 갈 생각이 없는데? 어차피 그 집 10일 뒤에 계약 만료야. 뭐? 10일? 10일 후면 퇴거일이라고. 뭐라고? 다영 언니랑 어쩌다 연락하게 돼서 이것저것 다 들었어. 어? 오빠랑 헤어진 시점부터 이사 갈 곳을 찾고 있었대. 그러다 이제 겨우 집을 구하고 이삿짐을 꾸리려고 했던 순간에 갑자기 엄마랑 오빠가 허락도 없이 들어왔다더만. 뭐라고? 그럼 집에 이사 가봐야 무슨 소용이야? 아니, 현주야. 그러고 보니까 엄마랑 오빠가 원래 살고 있던 집에서도 월세 밀려서 쫓겨난 거라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왜냐면 체납된 월세 청구서가 나한테 왔거든. 집주인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대신 냈어. 아, 그래? 근데 당연히 그래야지. 돈도 다 안 보냈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그 돈 보내는 것도 이제 안 해도 되지? 뭐? 아니, 연 끊자며. 연 끊은 상대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건 좀 웃기잖아. 아니, 그건 연을 끊자는 소리는 나도 내가 어디로 이사 가는지 말 안 해도 된다는 소리일 테고, 걱정 마. 내가 대신 내준 월세는 그냥 마지막으로 적선한 셈 치고 청구 안 할 테니까. 아니, 잠깐만! 내가 보냈던 돈은 엄마가 만든 빚 갚는 데에나 쓰고 있었지? 그리고 오빠한테 생활비 받기는커녕 오빠가 회사에서 사고치고 잘린 데다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해서 그 돈을 나한테 다 뜯어내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서 300씩 보내라고 했던 거 아니야?
아니, 지금까지 키워준 은혜는 갚아야지. 뭐? 같이 살게 해줄 테니까 어디로 이사 가는지 주소 좀 알려줘. 싫은데? 왜? 연 끊자면서. 그건 없던 일로 해줄게. 난 연 끊어도 상관없어. 뭐? 아, 맞다. 다영 언니가 전해달라고 했는데 내일까지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대. 경찰? 대놓고 불법 침입에 불법 점거잖아. 하여튼 난 다 도착했으니까 여기까지 하자. 잠깐만! 나랑 네 오빠는 이제 어디로 가라고? 돈도 지금 10만 원밖에 없는데? 나야 모르지. 뭐? 앞으로 둘이서 잘해봐. 저는 이번에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월세가 상당히 비싸긴 하지만 사실 저는 매달 6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150만 원씩 보내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엄마랑 오빠한테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골치 아플 게 뻔하기 때문에 평생 밝힐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붙잡혔고 외삼촌이 오빠랑 엄마를 데려갔습니다. 제가 친척들에게 미리 말을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엄마랑 오빠는 친척들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큰 외삼촌 댁에 보내졌고 지금은 아침부터 밤까지 힘들게 일을 하면서 그 돈의 대부분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보, 나 좋은 소식 있어. 정말? 무슨 일인데? 우리 팀에서 기획한 프로젝트가 올해 우리 회사 매출 탑 찍어서 성과급도 많이 주고 포상휴가도 준대. 와, 잘됐다. 축하해, 여보. 그동안 바빠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이게 얼마 만에 받는 휴가냐. 그러니까 당신이 일하느라 잠도 못 잤잖아. 너무 고생 많았어, 진짜. 그래서 말인데 우리 미나랑 가족여행 다녀올까? 가족여행? 미나 낳고서는 육아하느라 일하느라 어디 여행 한번 못 가봤잖아. 그렇긴 하지. 미나랑 셋이 가는 건 처음이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좋기는 한데 그 전에 여보, 나도 할 말이 있어. 응? 무슨 할 말? 좋은 소식이야? 아니, 사실은 나 퇴사했어.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나한테 아무 말 없었잖아. 그게 사실은 한 달 전에 권고사직 받았어. 당신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 받아 보였어서 이제야 이야기하네. 미안해. 권고사직이면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 안 하겠다고 좀만 버텨보지 왜. 내 감각을 못 믿겠다고 같이 더 일해도 될지 모르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버텨. 안 그래도 내 디자인 별로라고 매번 까던 놈이 나 내보내겠답시고 정중한 척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참아 그걸. 자존심 상해서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도 당신 회사 생활도 잘 맞는 것 같다고 좋아했잖아. 우리 미나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면 학원비도 많이 들고 할 텐데. 됐어. 이미 안 하겠다고 때려치고 나왔는걸. 나도 내 감각 못 믿는 상사 밑에서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래, 당신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럼 이직은 알아보고 있는 거야? 알아는 봤는데 눈에 차는 회사가 없어서 당분간은 프리랜서로 외주받아서 일할까 해. 뭐? 당신 나랑 프리랜서는 다신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 그럼 어떡해. 마음에 차는 회사도 없고 요즘 구직난이라 취직도 쉽지 않은데. 권고사직 당했을 때 바로 이직부터 알아봤어야지. 무턱대고 대책 없이 나와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말인데 여보, 나 당신네 회사에 취직 좀 시켜주면 안 될까? 뭐라고? 당신네 팀도 지금 디자이너 구인 중이라 하지 않았어? 당신은 내 실력 알잖아. 나 잘할 수 있어. 그렇긴 해도 어떻게 남편을 취직시켜달라 해. 스타트업이라 지인 추천도 많이 한다며. 친구며 대학 동기며 온갖 지인들 다 추천하는 마당에 남편인 게 뭐 어때서. 그냥 지인이랑 남편은 또 다르잖아. 어떤 회사는 사내 부부면 같은 팀으로 부서 이동도 금지라는데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우린 사이가 좋잖아.
그리고 업무적으로 좀 예민해지더라도 나는 당신 비위 다 맞춰줄 자신 있어. 동료들 불편하게 하는 일도 절대 없을 거고. 아무리 그래도 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좀 다른 회사 알아보면 안 돼? 부부라고 하면 사내에서 말도 많아질 것 같고 너무 부담스러워. 처음에는 부부니까 좀 관심 받을 순 있어도 사람들 사이에 말 안 나오게 노력할게. 당신네 회사 복지도 좋고 급여도 괜찮아서 내가 늘 부러워했던 거 알잖아. 남편 위해서 당신이 눈 딱 감고 한 번만 힘써주라. 아휴, 그래도 그렇지. 당신 말대로 앞으로 미나한테 들어갈 돈도 많고 언제 이직할지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취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어. 그럼 일단 이력서 보내줘봐.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라도 한번 꺼내볼게. 여보, 고마워. 역시 당신밖에 없어. 여보, 오늘 저녁에 뭐 해? 그냥 쉬려고 했는데 왜? 아, 오늘 영아가 잠깐 우리 집 오고 싶다고 해서. 아가씨가? 응. 이렇게 갑자기 오신 적은 없었잖아. 그러니까 무슨 일 있는 건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냥 오랜만에 널 만나고 싶대. 나를? 왜? 물어봤는데 오빠는 절대 이해 못할 거라면서 얘기를 안 해주네.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아니, 무슨 고민이길래 갑자기 나를 찾아? 여자들만 공감할 수 있는 고민인가 봐. 아무리 캐물어도 나한텐 얘기 못하겠대. 너무 걱정되는데 당신이 얘기 좀 잘 해줄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나도 괜히 걱정되네. 별 얘기 아니어야 할 텐데. 그러게 말이야. 이 자식 어디 가서 사고 치고 온 건 아닌지. 얼굴이 사색이 다 됐네. 진정해. 당신이 끔찍이 아끼는 동생인데 내가 무슨 일인지 들어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줄게. 고마워 여보. 걔가 늦둥이라 우리 집에선 진짜 오냐오냐 곱게 키운 거 알잖아.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그런가? 제가 저렇게 울상짓는 소리 하면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네. 나만 믿어. 사람 대 사람으로 잘 이야기해 볼 테니까. 정말 고마워. 우리 영아 좀 부탁할게. 새언니,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가씨, 그러니까요. 갑자기 찾아온다고 해서 놀랐어요. 저랑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면 저한테 바로 연락하셔도 되는데. 에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친동생도 아니고 시누이는 친누인데 언니가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시누이는 무슨. 남편이 하도 애지중지하는 동생이라 그런지 저한테도 막내 동생 같고 그래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도 돼요. 정말요? 진짜 제가 오빠랑 새언니 복이 많나 봐요. 감동이에요, 새언니.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걱정 많이 했어요. 남편도 들으면 안 되는 얘기라고 해서 저 긴장 많이 했어요. 큰일이에요? 언니, 그게요. 사실은 아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언니, 저 1,0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네? 1,000만 원이요? 네, 제가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해서요. 부모님이랑 오빠가 알면 안 돼서 언니한테 부탁드려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정말 급해서 그래요.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데 그냥 모른 척 눈 한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가씨, 1,00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저도 그 돈 빌려드리려면 무리해야 해요. 적어도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빌려가려는 이유라도 알아야 저도 빌려드릴 수 있죠. 정말 꼭 이유를 아셔야겠어요? 네, 아무 이유 없이 돈을 빌려드릴 수는 없어요. 대신 오빠한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알겠어요. 진정하고 말해봐요. 사실은 제가 1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걔랑 헤어졌거든요. 걔가 헤어지면서 자기가 사준 거 다 내놓으라고 했는데 문제는 걔가 사준 것 중에 명품 백도 있었거든요. 돌려주면 되잖아요.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줬죠. 근데 문제는 제가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짜리였는데요?
500만 원이요. 아니, 사귈 때 사줬던 물건인데 꼭 다 그대로 돌려줘야 해요? 안 그러는 사람이 더 많아요. 못 돌려준다고 해요, 그냥. 저도 그러고 싶었죠. 근데 그놈의 백 달라고 자꾸 밤마다 집 앞에 찾아오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며 문자며 저를 괴롭혀대서 그냥 똑같은 걸 사서 줘버렸어요. 무슨 돈으로요? 리볼빙 했어요. 아가씨, 저희 엄마 아빠가 알면 진짜 죽어요. 오빠도요. 새언니, 비밀 지켜주기로 약속한 거 잊지 않았죠? 세상에, 차라리 그때 돈을 빌리러 오지. 왜 그런 무리수를 뒀어요? 그 거머리 같은 놈을 떼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급해져서. 근데 제가 아직 취준생이다 보니까 갚을 길이 없어서 자꾸만 이자가 늘어나서 1,000만 원까지 찍더라고요. 더 늘어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이제서라도 찾아왔어요. 이걸 어쩜 좋아, 정말. 죄송해요, 언니. 제가 곧 취직해서 빨리 갚을게요. 저희도 목돈은 다 묶여 있어서 드릴 돈이 지금 미나 앞으로 모아놓은 통장 돈 깨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큰 마음 먹고 빌려드리는 거니까 얼른 취직해서 남편이 눈치채기 전에 최대한 빨리 갚으세요. 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취직하면 진짜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바로 갚아드릴게요. 네, 돈 빌려드리는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다시는 리볼빙 하지 마세요. 당연하죠. 정말 감사해요, 언니. 여보, 영아랑 잘 얘기했어? 뭐래? 무슨 일이래? 요즘 취업 준비다 뭐다 해서 좀 마음이 심란한가 봐. 그게 다야? 난 또 뭐라고. 그 얘긴 나한테도 했는데. 진짜 그게 다야? 그렇다니까. 나한텐 가볍게 말해서 몰랐는데 고민이 꽤 컸나 보네. 아무래도 나는 당신 덕에 취직한 거니까 취업 면에서는 믿업지 못하겠지. 에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여기서는 나랑 별개로 당신 능력도 인정받았잖아. 뭐 그럼 다행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뭐라고 조언해줬어? 뭐 그냥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주겠다고 했어. 고맙네. 그럼 혹시 여보, 우리 회사에 영아 들어오라고 하는 거 어때? 뭐? 아가씨까지? 영아 취준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고민인 것 같던데. 기획 파티에 한 명 퇴사하니까 거기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족 회사도 아니고 당신 추천할 때도 눈치 보였는데 아가씨까지는 좀 그래. 우리가 임원도 아닌데. 그래도 당신은 회사 초기 멤버잖아. 우리 팀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충분히 데리고 오려면 올 수 있잖아. 아가씨까지는 너무 좀 그런데. 사람 한 명만 살리는 셈 치고 데려오자, 응? 진짜 미치겠네. 당신 말대로 나도 처음 입사할 때는 좀 그랬어도 지금은 인정받고 일하고 있잖아. 영아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 입사한 건지 그런 건 다 잊을 거야. 우리가 회사에서 공사 구분만 잘하면 괜찮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는 시댁 식구야. 신우이랑 같은 직장을 다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신우이는 무슨 신우이야, 영아가. 나이도 우리보다 한참 어린데.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영아가 당신 잘 따르는 거 알잖아. 그래, 말해볼 테니까 대신 아가씨는 당신이 다 케어해. 고마워. 진짜 당신밖에 없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새언니, 저 찾으셨다고 하던데. 회사에서는 새언니라고 부르지 말랬잖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사람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조심 좀 해줘요. 다 안다니까요. 다들 쉬쉬거리긴 하는데 눈치챈 것 같길래 불편해서 그냥 제가 다 말했어요. 뭐라고요? 정말. 그건 그렇고 맨날 재택 쓰고 회사 자주 안 나오던데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말하려고 불렀어요. 아니, 제가 결근을 한 것도 아니고 회사 복지라서 쓴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엄연히 회사 복지긴 하지만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은 나와줘야 일하는 것도 소통이 잘 되죠. 재택한답시고 회사도 안 나오면서 사내 메신저 확인도 더디잖아요. 아, 알겠어요. 회사에서 가족인 거 티내지 말라더니 언니야말로 너무 티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 나빠져서 좋을 게 없으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럼 당분간은 회사 잘 나올 테니까 팀장 되시면 저 좀 챙겨주세요. 네? 다음 팀장으로 언니나 오빠 둘 중에 한 명 거론되고 있다던데요. 소문 쫙 퍼졌어요. 팀장 되면 저 재택 자주 해도 충분히 쉴드 쳐주실 수 있잖아요. 팀장이 돼도 쉴드는 못 쳐줘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아니, 애초에 남편이랑 신우에 꽂아 넣은 언니가 공평 따질 주제가 돼요? 갑자기 혼자 좋은 사람인 척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 달라고요. 제가 뭐 어려운 거 요구해요? 아가씨, 고맙다고 할 땐 언제고 그게 저한테 할 소리예요? 봐요. 언니도 호칭 조심 안 하시면서 괜히 저한테만 잔소리 하시네. 제가 이건 차마 나중에나 말하려고 했는데 빌려간 돈은 언제 갚을 거예요? 아, 천천히 갚을게요. 언제까지 갚으란 얘긴 안 했잖아요. 최대한 빨리 갚는다면서요. 빌릴 때야 수입이 없었으니 그렇다 쳐도 지금은 직장인인데 왜 못 갚아요? 직장 다니고 1년간은 신나게 버는 대로 쓰느라 모을 시간이 없었어요. 곧 모아서 갚을게요. 1년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1년 동안은 얼마 모았는데요? 아, 못 모았어요. 빚 갚고 있느라. 뭐라고요? 빚? 설마 또 리볼빙 한 거예요? 그럴 일이 좀 있었어요. 대체 그럴 일이 또 뭐가 있어요? 아, 몇 달만 더 갚으면 끝나요. 그래도 언니가 저 취직시켜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번엔 언니한테 손 안 벌리고 제가 해결했잖아요. 정말 안 되겠네요. 계속 이런 식이면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 의리도 없어요? 반말하지 말고 재택한답시고 회사도 안 나와, 일도 제대로 안 해, 메신저도 안 봐. 누구 백 믿고 그러는진 모르겠지만 아가씨 나이도 벌써 20대 중반이에요. 아무도 책임 안 져줘. 언니랑 오빠가 상사인데 그 정도도 책임 못 져줘요? 자기가 한 일의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야. 그리고 너한테 빌려준 돈, 우리 미나 앞으로 모아놓은 소중한 돈이야. 당장 내놔. 언니! 어머니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예, 내가 우리 영화 불러다 괴롭혔다며? 네? 누가 그래요? 아가씨가 그래요? 여보, 당신 영화한테 뭐라 했어? 뭐라 하긴 뭘 뭐라 해. 아가씨가 말 좀 해보세요. 뭐라 한 건 맞죠? 언니, 왜 발뺌을 해요? 직장 상사란 명목으로 조언한답시고 신우이 갈구니까 좋더니? 너 참 애를 그렇게 안 보았는데 보통 아니더구나. 군말 없이 순순히 애들 취직시켜준다 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니 어머니, 제가 뭘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내가 멀리 산다고 모를 줄 알아? 애들한테 다 들었다. 내가 애들 취직시켜놓고 온갖 유세 다 떨면서 남편 기죽이고 신우이를 시집살이 시킨다고? 아가씨는 그렇다 치고 당신 진짜 저렇게 말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기가 죽었다고는 했지. 당신이 나보다 업무를 잘하는 건 사실이니까. 어머니 오해하시게 그런 말을 왜 해? 내가 언제 당신 기죽인 적 한 번이라도 있어? 아니 가족끼리 좀 회사에 추천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거지. 당신은 나도 그렇고 영화도 영 못마땅해 하면서 추천하니까 괜히 눈치 보이고 자존심 깎이고 기죽이는 거지. 오빠 말이 딱 맞네. 어쩐지 오빠가 회사에서 길을 못 펴고 사는 것 같더라니.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남매가 쌍으로 그냥. 너 명품백 사려고 리볼빙 하느라 나한테 빌려간 1,000만 원이나 갚아. 명품백? 리볼빙? 이게 다 무슨 소리냐? 1,000만 원이라니. 너 얘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1,000만 원이라니? 댁내 귀여운 늦둥이 따님께서
소중한 제 딸 앞으로 모아놨던 1,000만 원 다 빌려가서 자기 빚 갚는 데 쓰셨네요. 그 돈 못 갚을 거면 어머니라도 저한테 대신 갚아주세요. 뭐야? 택내 따님? 말버릇하고는. 실컷 어렵게 눈치 봐가며 무능한 남편놈 취직시켜놨더니 지 동생 취직 안 된다고 또 부탁을 하질 않나. 그래놓고는 내가 유세를 떨어? 기를 죽여?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진심을 모욕하긴 하고. 니들이 인간이냐? 당신도 잘한 거 있어? 당신이 팀장 자리 양보했으면 나도 안 이래. 뭐? 내가 팀장 자리를 왜 양보해야 하는데? 전 팀장님이 당신 아니고 날 추천한 건데 내가 왜 양보를 해? 그러니까 당신 같은 기회주의자들 때문에 집안에 질서가 안 잡히는 거라고. 여자인 내가 팀장 자리에서 뭐 할 거니? 남편한테 양보하는 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훨씬 좋아 보일 건데. 제가 열심히 해서 이뤄낸 성과예요. 제가 이 사람보다 경력도 길고 이 회사에서도 더 오래 일했어요. 아드님이 능력 없는 걸 왜 저보고 양보하라 하세요? 세상에나, 저 눈에 욕심 가득한 거 하고는. 예, 너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옛말도 모르니? 옛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다더라니. 네, 그 옛말 틀리지 않다는 거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어떻게 망하는지. 결국 저는 정식으로 승진하자마자 신우이의 계약서부터 확인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지 신우이의 재계약 기간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재계약 진행을 안 하는 쪽으로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신우이는 그렇게 회사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퇴사 전 마지막 상담 때까지도 제게 악담을 하더라고요. 오냐 자라서 그런지 자기 감정도 주체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회의실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사원들이 꽤 많더라고요. 실체가 완전히 탄로나 버려서 이 업계에서 다시 일하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일하는 바닥이 꽤 많이 좁거든요. 우유부단하고 찌질한 남편이랑은 이혼했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그 몰상식하고 짐덩어리 같은 집안이랑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퇴사하자마자 변호사랑 상담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빚도 아직 다 못 갚은 상태에서 퇴사까지 했으니 아주 곤란해졌을 거예요. 참고로 남편도 저랑 이혼한 뒤로는 제 밑에서 일하기가 싫었는지 자존심 부리면서 퇴사해버렸어요. 전 직장도 자존심 때문에 퇴사하더니 그 남자는 평생 자존심 부리다가 어디 가서도 대접 못 받을 것 같네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여동생과 함께 사이좋게 퇴사했으니 둘이 힘을 합쳐서 제 돈이나 갚으면서 오손도손 잘 살았으면 싶네요.